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킬러건입니다. 네, 사막구레입니다. 네, 호시입니다. 네, 산고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우물박 개구리 시즌 3 본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야, 몇 년 만이죠? 1년 만인가? 한 1년 만인 것 같네요. 그렇지. 1년 만에 드디어 이제 우물박 개구리가 이제 다시 시작한다. 오케이. 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컴백 방송에서 행복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죠.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세 가지 우리나라 고미술과 연관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행복의 조건 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관계. 그렇죠. 그 관계를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사막고래님, 그 인왕 제색도를 혹시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 그런 게 관계가 있는 거지. 다 들으면 아는 거지. 그렇죠. 네, 관계. 뭐 아까 그 번님이 뭐 겸손 막 이렇게 뭐라고. 조금 안다고. 알아서 얘기한 거지. 아는 척한 거구나. 겸재정선이 그렸다는 것만 알아요. 겸재정선이 네. 그린 그림이다. 네. 인왕제색도. 네, 그 정도만. 상고님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 해맑은 표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겸재정선. 겸재랑 정선이랑이 뭔지는 알죠, 그죠? 겸재랑 정선이면 두 사람인 건가요? 정말 훌륭한 질문인데. 예스. 정선이 이름이죠, 정선. 그 겸재는 호. 호. 그렇죠. 호가 이제 우리로 치면 별명이죠, 별명.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이런 거 사막고래, 산고 이런 거. 그렇죠. 사막고래, 약간 이런 상고 별명. 이거 호지, 호. 호. 지금 옛날로 치면 호. 닉네임. 닉네임, 필명 뭐 닉네임. 니크네임. 호가 많은 사람은 옛날에 뭐 100개가 넘게도 했고. 100개가 넘게 있어요? 별명이 네네. 100개. 뭐 엄청 많은 사람도 많아요. 뭐 추사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은 호가 굉장히 많죠. 100개가 넘으면 부를 때마다 헷갈릴 것 같은데. 별명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라 그러고 누구는 뭐라 그러고 이러면은 내가 100개를 다 기억 못 하면은 제일 잘 알려진 호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명 같은 것도 보면 잘 알려진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주로 짓고 뭐 주변에서 지어주기도 하고 보통 우리 별명 주변에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짓거든. 내가 불리고 싶은 걸로. 네, 그래서 그래서 약간 되고 싶은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이상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많고 뭐 흔히 내가 사는 동네, 지역 뭐 이런 거죠. 뭐 내가 사는 데가 이렇게 좀 산이 많고 계곡인데 뒷산이 되게 밤나무가 많았다. 그럼 율곡. 그런 거겠죠, 그죠? 네. 그렇거나 나는 좀 이렇게 삶이 이렇게 난 항상 겸손한 사람으로 살고 마음이 좀 맑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 겸재. 네. 같은 것들이 이제 호 별명이죠, 호. 네. 그럼 뒷산 늙은이 뭐 이런 것도 한자로 나오겠죠, 그죠? 호 뭐 하고 싶어요? 설마 상고 말고도 하고 싶은 호가 있으면 뭐 본인 알콜? 뇌절 왔어. 주당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호라는 거고.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옛날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호는 겸재, 이름은 정선, 뭐 자는 뭐 이런 식으로도 막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한테 호가 겸재라는 거. 그 다음에 이름이 정선이라는 거죠. 성이 정, 이름이 선. 그죠? 외자. 그렇죠, 그렇죠. 성이 정씨죠, 정씨. 어디 성이 따로 있는 정씨입니까? 줄 알았어요? 어디 설마 정씨지 않아요? 김정선 뭐 이렇게. 광주 정씨죠. 광주 정씨. 광주 정씨. 네, 정선은 광주 정씨인데 겸재라는 그 호가 원래 겸재 정선이 주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주역.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제자들 중에 그 우리 스승님이 그림 잘 그리는 걸로만 알려졌는데 사실은 주역이 더 뛰어나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주역이 근데 정확하게 뭐예요? 그 역이라는 건 우리가 달력할 때 력 하잖아요. 그 주는 주나라, 중국에. 주나라의 달력? 주나라의 역법, 역법이죠. 역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천문에 관련 뭐 별하고도 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를 이렇게 담아 놓은 거죠. 뭐 사주팔자 같은 거예요?
별자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점치는 사주팔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네. 하여튼 이걸 주역은 제가 따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서삼경 중에 하나에 속해요. 주역은 주역 그죠? 역경이라고 하거든요. 이치에 대한 이야기다 일단은. 이치에 대한 이야기. 하늘의 이치.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 보면 건공감리 있잖아요. 네. 그게 주역 8개 중에 하나잖아요. 주역에 이제 여기 64괴가 나온단 말이에요. 64가지 괴가.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하늘은 보면 줄이 이렇게 짝짝짝 3개가 나오죠. 네. 우리가 태극기 그릴 때. 네. 그게 건 하늘이에요, 하늘. 건. 그게 줄이 쫙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양. 그다음에 우리가 두 개로 나눠진 뚝뚝 게. 끊어져 네. 있는 거 있죠. 그건 양음 아, 음양. 그래서 음양. 극양. 양의 기운이 극도로 가면 하늘. 음의 기운이 극도로 오면 땅. 그래서 태극기 그릴 때 요 3개는 양, 6개는 네. 음이니까 땅. 오, 야 이거 꿀팁이다 이거. 이 꿀팁이라고. 몰랐어요. 몰랐다고? 몰랐어. 그러니까 음양. 그게 64개가 있다고. 그걸 음양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공감리 같은 거 할 때 뭐 물, 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다음에 양,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네. 그게 양이 하나 중간에 있고. 양이 하나 들어가죠. 네. 물은 음이잖아. 그렇죠. 네. 근데 왜 중간에 양이 하나 들어갈까? 그러니까 왜 들어가요? 정말 너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양이 하나가 안 들어가면 물이 아니라 얼음이 돼. 그러니까 불의 기운을 담고 있어야 물이다. 액체인 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H2O잖아. 산소가 예. 들어가야 되는 거지. 산소는 뭐야? 불의 발화 조건이잖아. 네. 그게 4,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그게 과학이야. 주역으로. 그리고 불도 보면 양, 그 다음에 하나 들어가고 양이 들어가잖아요. 양 안에 불이 되려면 음이 하나 들어가야 돼. 그 산소의 조건이 하나 들어가는 거지. 물에 촉촉함이 들어가 있어야 불이 되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양으로 기운만 가득 차버리면 불이라는 조건이 안 되고 그 아까 말했던 수증기처럼 그냥 하늘로 기와. 다 올라가 기화돼 버리는 거지. 그럼 하늘이 되는 거야. 줄 3개만 들어가면. 그런 이치들을 담은 것들이. 그 이치를 담은 게 주역이야. 무슨 오케이, 말인지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요만큼 이해했어. 영화관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겸재라는 겸자도 주역을 잘한다 했잖아 정선이. 이건 이제 본 스토리하고 진짜 상관없는 얘기인데 겸이 뭐냐면 주역의 15번째 개가 겸괴라고. 겸괴. 겸괴가 이렇게 보면 땅, 곤 있잖아요. 땅. 네. 땅 밑에 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산이 있다고요? 네, 땅, 산 이렇게. 원래 주역은 우리가 태극기 그릴 때 3줄로만 다 표현하잖아요. 네. 원래는 6줄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 땅 곤인 땅 괴 밑에 태극기의 곤 밑에 보면 그 산이라고 양 2개가 이렇게 들어간 게 산이거든요. 간괴라 그러는데 그 산. 고개 들어가. 그래서 땅 밑에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다 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겸이라고 해요. 내려다보 고개를 네, 숙이게 그 되니까. 이치가 겸의 이치는 그렇게 돼요. 주역으로 풀면. 그래서 그 겸이라는 게 그 주역의 풀이로 보면 겸손함은 형통하게 되니까 군자가 그 끝까지 갔을 때 내 덕목으로 둘 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자의 가장 이렇게 옛날 선비들의 목표가 군자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군자에 내가 내 인생 평생을 두고 갈고 닦아 마지막 덕목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겸괴라 그러고 겸재정선은 이제 자기 호에 겸이라는 그 주역의 15번째 괴인 겸괴를 넣어서 나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 난 군자로서 그 끝인 겸손을 평생 가지고 살겠다. 라고 해서 이제 겸재라는 호를 붙이죠. 재는 많이 붙여요. 호가 들어가면 재자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무슨 재, 임재, 겸재 뭐 이런 호가 많이 나와요. 재는 뭐 이렇게 집재자도 있는데 우리가 목욕재개한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죠? 그 재자예요. 목욕재개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한다. 뭐 씻어낸다. 씻어낸다. 뭐 깨끗이 이런 한다. 뜻이구나. 그러니까 뭐 부정한 일을 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어떻게 그 제사 지낸다 할 때 제사의 그 제자는 이 제자를 써요. 목욕 재개할 때. 재개할 때,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재개, 우리가 목욕 재개한다, 재개 이때 제자예요. 네, 그래서 겸손한 마음, 이게 이제 호인 거죠. 호 별명.
저 상권이 눈동자가 계속 떨려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눈동자가 계속 아, 떨려가지고 이거 어쨌든 몰랐던 거. 예, 겸재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겸재호라는 뜻이 호의 뜻이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직접 지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직접 지었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봐요. 주역을 그렇게 또 통달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뭐 직접 지은 호가 하니까 겸재정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왕제색도를 들어가 볼 텐데, 인왕제색도는 우리나라 국보죠, 국보. 네, 국보. 국보. 나라의 보물. 국보입니다. 원래 이제 국보 216호인데 요즘 번호를 안 붙여서 말하니까. 그렇죠. 왜요? 이 번호를 매기면 그 번호가 중요함의 순서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착각을. 국보의 중요함이 어디 있겠어? 다 국보지. 다 똑같이 다 중요한. 문화재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래서 번호를 이제 얘기를 안 하는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이제 국보다 그냥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번호를 매기는 게 그 지정된 순서대로 매기는 예, 거예요. 아니 원래는 이 문화재법이라는 게 일본에서 우리가 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하. 예. 그래서 사실 문화재법이라는 게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건 얘기하면 또 정책적으로 아주 문제가 여기까지.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국보 인왕제색도라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 자료 드렸죠. 네. 우리 청취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인왕제색도를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텐데 이 감흥이 느껴져야 돼. 국보니까. 감흥이 느껴지십니까? 인쇄물이라가 딱 뭐 실제로 원한 것도 아니고 인쇄물이라서 뭐 그런데 인왕제색도가 원래 이제 그 리움미술관 삼성가에 있던 리움미술관에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걸 한번 보고 가면 관심 좋을 것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직접 가서 보셔도 그러니까 오늘 네.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박물관 가서 한번 직접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건 직접 보면 또 감흥이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어쨌든 이제 인왕제색도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인왕이잖아요. 인왕이죠. 어딘지 알겠죠? 인왕산 그렇죠. 인왕산이죠. 인왕산. 인왕산 가보셨어요? 보기만 봤습니다. 멀리서 가보기 쉽지 않죠. 볼 수는 보기는 항상 보죠. 서울 갈 때. 거기까지는 먼 발치에서. 아니 그럼요. 주거 지역이 대구다 보니 뭐 어쨌든 이 인왕산의 제라는 거는 비가 개였을 때 우리가 비 그치고 나면 비개이잖아요. 그 비개인다 하잖아요. 그 비개일 제자예요. 색은 풍경. 네. 그러니까 인왕산의 비 그친 모습 뭐 이런 뜻이죠. 인왕산의 비 그친 모습을 이제 담은 그림이라 보시면 인왕산이 원래 보면 그 화강암이잖아요. 하얀색. 네네 돌산. 근데 요 그림에서는 까만색으로 칠해놨죠. 그 화강암이 비 내리고 나면 비에 젖은 그 돌이. 물 맞아서 네, 그걸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힘있게 그린 게 바로 인왕산의 비개인 모습, 인왕제색도고 겸재정선이 76세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어우. 말년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년의 고수가 이 붓에 담아낸 그 엄청난 기법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관계와 관련됐냐면 바로 이제 인왕제색도는 이제 겸재정선의 어떤 친구와의 우정을 담아낸 그림인데요. 우정 혹시 친구와의 우정이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있다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난 친구와의 우정이 있다. 가만 있어 보자. 난 잘 모르겠다. 번님은 나는 친구 없다. 잘 모르겠다. 상권님은요? 우정? 어. 모르겠어요. 없다. 아니 이거를 친구 없다. 킬더님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는 있는데, 어.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못 모를 때부터. 근데 뭐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주 연락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주 못 보게 되고 연락도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한 번씩 보면 옛날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별거 아닌데도 막 즐겁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뭐 요 근래 무슨 일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이야기만 해도 재밌고 즐거운 친구들. 그런 친구는 있죠. 저도.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어떤 친구를 갑자기 아니 생각을 하나씩 얻는 건가요? 뭐돈 한 1억 빌려줄 수 있는 친구 뭐 이 정도 급의 그런 친구. 그런 친구를 내가 얘기하지. 정말 힘들 때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날 도와줄 수 그 정도. 저도 그런 친구는 없어요. 저도 그런 친구는 없어요. 만나면 반가운 친구들은 있죠. 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못 보더라도 이제 올해 한 2, 3년 만에 봐도 이제 똑같이 즐겁고. 우리 주변에 있죠. 그렇지, 뭐. 어제 본 거 같고 막. 만나면 그렇지. 좋은 친구. 만나면. 땡땡땡 문화방송. 근데 어쨌든 이 친구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친구하면 뭐 붕
우 이런 게 있거든요. 한자로. 붕우유신. 그렇지 붕우유신 할 때 붕과 요. 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붕은 그러니까 뜻을 함께 나눈 사람을 붕이라 그래.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나도 친구야. 붕이야. 붕. 그러니까 한 스승 밑에서 같이 이렇게 어떤 그 우리의 꿈과 목표는 이거고 내 삶의 가치관은 이건데 그 가치관을 함께 하는 사람. 같은 스승에게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밀고 가는 그런 붕. 아, 손오공과 크리님 같은 느낌이네. 손오공과 크리닝 좋다. 우천도산 밑에서. 나는 오성과 한음을 생각했는데. 그리고 우는 그건 것 같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 친구 있죠.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죠. 지냈던 동네 친구 같은 게 이제 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붕이 있냐 이렇게 저는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내 삶에 붕이 있냐. 뜻을 함께하는. 그렇죠. 뭔가. 내 뜻을 함께하고 뭐 내 가치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동반자 같은 게 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부인이나 남편이 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라기보다 붕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없는 것 같다. 아직. 그래서 이제 붕이라는 게 없다면 한번 고민해보고 만들어봐야 될 거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 있는가 고민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 아, 내 가치관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친구가 없는 거지. 아예 가치가 것도 없다. 함께 갈 수 없지. 없으면. 있어야 가지. 지금 이제 인왕제색도는 겸제와 겸제 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느냐, 내 삶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내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걸 알아보려면 겸제가 어린 시절이 좀 필요한데 겸제가 어렸을 때 되게 불우한 삶을 이게 지낼 수밖에 없는 희한한 인생의 변곡점을 많이 겪어요. 이제 뭐 옛날에 양반이라면 3대가 벼슬을 해야 되거든요. 조건이. 그냥 할아버지 양반인데 계속 양반이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좀 착각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야, 나 광산김씨인데 양반이야. 우리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고, 뭐 아버지도 재무부 장관이고, 할아버지는 도지사였고, 그래야지. 나도 이제 뭐 요번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다. 그래야 3대를 쭉 양반이에요. 거쳤다. 그게 양반이지. 그럼 그게 끊기면은 양반이 아닌 거네요. 웬만하면 3대를 검사하는데 3대가 다 없으면 이제 좀 비루해지죠. 그러니까 양반 아니고 약간 선비 집안이 약간 몰락 같은. 몰락한 양반 집안 뭐 이런 게 돼.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면 몇 프로 안 돼요. 양반은 진짜 몇 프로. 그 안 관직이 돼요.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요. 우리가 아는 양반 이름 대봐요. 뭐 몇 명 됩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 다 그거 아니야? 뭐 율곡이, 태계이왕, 이순신 장군, 심지어 세종대왕 뭐 이런 사람 다 유명 과거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잖아. 게다가 이 양반 이거는 좋은 말이네. 그거는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좋은 말이지만 나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양반 대우해주는 말이네. 그럼요. 그런데 겸제정선에 이제 그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이 벼슬을 못한 거야. 서울에 사는데 몰락한가. 고조 할아버지 때 잘 돼서 왔지만 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뭐가 잘 안 됐어. 그러니까 겸제정선이 태어났을 때 이 집안에서 어떻게든 겸제를 공부를 시켜서 양반 시켜야 되니까 과거 시험 치게 하려고 했다고. 약간 속된 말로 몰빵 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 옆에서 뭐 말하려고 숨소리가 그렇잖아요. 안 그래? 그런 이제 기대가 컸는데 이제 겸제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14살.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중1 때. 그렇죠. 근데 이 겸제 생일날 돌아가세요. 아하. 기일하고 또 이게 겹치네 그러면. 이 사람의 불행이 나는 이런 건 것 같아.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 살면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평생을 뭐라 해야 되나? 내 생일에 아버지 제삿날이거든요. 그렇지. 이게 기념일과 이게 희한한 슬퍼야 거지. 되는 날이 같이 되면 사람이 정말 그 사이에서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겸제 생일이 1월 3일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즐거운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게다가 자기 스승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김창흡이라고.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네네. 봤어요. 이병헌. 이병헌 배우가 이제 그 최명길이라고 그 인조 때 청나라하고 전쟁할 때 싸우지 말고 조화로운 빨리 우리 저기 화친해가지고 위기를 막자라고 했던. 그 최명길이라는 신하가 있었다고. 근데 그 반대파가 있죠. 김상원이라고. 네. 그 배우분 연기 싸우자. 되게 잘하는. 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저도 나요.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김상헌이라는 분이 주전파였단 말이야. 싸우자. 그 김상헌의 그 증손자가 이 김창업이에요. 이 집안은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김창업의 제자가 겸재정선이었는데 이 겸재정선이 이 아버지 돌아가신 해 스승 김창흠 집안이 영모로 몰려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조선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과 스승을 동시에 잃게 돼. 그러네. 14살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악재가 겹친 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내가 14살에 어떻게든 어머니하고 동생은 먹여 살려야 되고, 근데 그때 스승과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스승은 영모로 몰려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겸재는 어떤 일을 해야 했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를 후원해 준 분이 외할아버지인 거예요. 겸재정선을 후원해 준 분. 근데 이 외할아버지도 5년 있다 돌아가시고 19살에.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초반부를 살았다 그러면 불행해 안 불행해? 불행해요. 불행할 수밖에 그러네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번님의 초반 인생은 어땠어요? 불행해요. 숨은 쉬고 대답을 해라, 숨은 쉬고. 버퍼링도 없는데? 버퍼링도 없이 바로 대답이 들어오는데? 좋지 않았다. 지금 좋진 않았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럼요. 상구님은 어때요? 지나올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나쁘지 않았다. 그 시절까지 불행하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의 저를 완성시키는 게 그 과거이기 때문에. 그 시절의 힘듦이 날 완성시켰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때 이제 오프닝 때 했던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게 이제 네. 같은 상황 다른 결과. 부러워. 킬더가님은 어땠어요? 초년 인생이.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했다.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솔직히 뭐 부유한 거는 없었지만 부족하지도 않았다. 네, 뭐 이제 뭐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가지고 싶은 건 가질 수 있었고 뭐 하고 싶은 거는 할 수 있었던. 부자 아니야? 그렇지. 아니 가지고 싶은 레벨이 낮을 수 있잖아. 별 시덥 짜는 거 가지고. 알사탕 막 이런 거. 아니 뭐 아싸 달고나. 100원만 있으면 오락실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큰 거. 그렇죠. 부모님이 나에게 하루에 100원은 줄 수 있었다. 이런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거지. 뭐 어쨌든 뭐 각자의 어린 시절이다. 그럴 수 있는데 겸재는 되게 불행했던 것 같아. 이랬고 이때 이제 겸재정선에게 있어서 버팀목이 돼준 게 바로 같은 스승과 함께 동문수학을 했던 친구 사천 이병연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붕. 사천 이병연이 바로 이제 붕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이때 그 19살의 겸재정선이 스승과 동료와 함께 이제 꿈을 키워 나가는데 이 사천 이병연하고 겸재정선이 막 그때부터 찰떡궁합이었나 봐. 그러니까 겸재 23살 되던 해 이제 뭐 그죠,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19살에 그러다가 한 4년쯤 있다가 이렇게 한 4년 정도면 얼마나 또 괜찮다 친구야 괜찮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위로받고 그러면서 이제 20대 초반에 엇나가지 않고 그때 이제 사천 이병연이 나 이사 가고 싶어 너 이 동네로 이렇게 해서 겸재정선이 살던 인왕산 자락으로 이사를 와요. 더 자주 보려고. 더 자주 같이 지내려고 그냥. 그렇게 이제 와서 지내다가 사천 이병연이 이제 공부를 좀 더 잘했어요. 겸재가 그림을 잘 그린 대신 사천은 이제 글을 잘 썼거든요. 혹시 겸재는 그림 그린다고 글 공부 안 한 거 아닌가요? 뭐 글 공부를 안 해.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릴 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겸재 과거 시험 붙게 하려고 어릴 때 공부를 그렇지. 시켰어요. 집안의 모든 기대와 함께 그렇죠. 이제 몰빵당하던. 그 14살 이전에 아버지가 이제 공부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막 그림 그리니까 회초리를 쳤나 봐. 그렇지. 그러니까 막 방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우는데 아버지가 그래 이제 반성했나? 라면서 이제 방구석에서 막 울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떨어진 방바닥에 떨어진 눈물로 그림을 그리고 있더래. 야 찐이다. 그럼 더 때리지 않나? 찐이야. 근데 이 정도면 부모도 인정해야 되는 거야. 사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릴 때 이렇게 좋아해 본 게 있었나? 근데 그게 평생을 가는 거거든. 있었어요? 그렇죠. 번님은 있었나?
어릴 때요? 예. 게임 좋아했지. 아니 그래서 게임 학과를 간 거잖아. 맞아요. 게임 전 게임 회 전공 자체를 게임을 갔잖아요. 게임 회사도 회사도 다니고. 다녔잖아요. 게임에서도 다니고 유튜브도 게임 방송도 막 하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했죠. 다 망했죠. 아, 회사도 망하고 유튜브도 망하고. 진짜 회사도 망했어. 아, 무슨 파괴왕인 줄 알았어. 내가 그만두니까 회사가 없어져. 내 인생도 망했다. 어렸을 때 불우함이 지금까지 나는 극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붕이 없었다. 붕이 없었다. 상고님은 있었어요?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어릴 때는 이 정도로 좋아하는 게 학창 없었다. 시절에 뭐 이럴 때는. 아, 그래요? 네. 킬더님 있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뭘 좋아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한글을 늦게 배웠거든요. 아, 글자를 늦게 배웠다. 네, 아.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가나다를 배웠어요. 어. 너무 재밌었구나. 네,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때도 이제 어머니가 그때 책을 사주셨는데 자라고 할 때도 안 자고 책을 혼자 읽었다. 몰래 이제 불 켜놓고 책 읽다가 어머니한테 진짜 많이 혼나고 아, 그랬어요. 책 읽는 게 너무 좋았구나. 네, 그러니까 글자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뒤늦게 배우니까 네, 오히려 글자를 이걸 읽을 수 있다고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게. 좀 불안해 근데. 뭐 그러네. 우리 늦게 배운 도둑이 무섭다고. 앞으로 또 뭘 늦게 배워가지고 무슨 뭔 짓을 할지.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뭐 다시 준비 만나면 돼. 컨티뉴. 문자 쓰면 아니면 되죠. 뭐. 그래 뭐 법만 잘 지키면 돼요. 아, 그럼요. 길게 얘기하지 마. 불안하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4200년은 우리나라의 그 진경 시의 대가라고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진경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겸재정선이 진경 산수화를 그랬잖아요. 근데 이 4200년은 진경 시를 쓴 사람이거든요. 진경이 시와 그림은 진짜 경치예요? 우리가 실경이라는 말이 있고 진경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렇죠. 요즘 우리가 뭐 실경 뮤지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진경 뮤지컬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이때도 그러면 실경 산수화라고 안 하고 진경 산수화라고 했잖아, 그럼. 네. 그러니까 실경은 사진처럼 실제 경치인 거야. 거기 있는 그대로. 네. 진경은 거기에 철학이 담긴 게 필요해. 그러니까 진이 진짜라는 거야. 그렇죠. 참 진짜. 진짜인데 있는 그대로의 진짜가 아니라 그 안에 그 가치와 철학성이 담겨야 돼. 고유의 우리의 것이라는 어떤 가치와 생각이 담긴 거. 그러니까 이게 진경이 된 이유는 겸재정선이 영조 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고 나서 한 100년 150년 뒤에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명나라가 망했단 말이야. 중국이 중국에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청나라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오랑캐였다. 오랑캐가 그랬지. 그리고 그때 뭐가 완성됐냐면 우리나라에 그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 그걸 성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유교, 성리학이 중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식으로 태계이왕과 율곡이의를 거쳐서 완성돼. 조선식 유교. 그러니까 우리의 성리학은 율곡이의부터 시작하는 성리학은 중국이 없어. 우리만의 철학이거든요. 이기 이론이라고. 사관 칠정. 어쨌든 우리 사상이 정립되잖아. 우리 사상이. 그렇죠. 사상이 정립되면 거기에서 정치가 발전해요. 고유의 사상을 통해 정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로 경제가 뻗어 나오거든요. 경제. 그리고 그 경제에서 꽃이 피잖아요. 그걸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떤 한 나라의 문화를 보면 그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그 뿌리인 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조선 성리학이라는 게 율곡이 때 완성되면서 임진왜란 이제 그 전후기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조선은 우리의 조선이라는 생각이 생겨요. 예전에는 그림 그릴 때 풍경화를 그려도 중국의 풍경화를 그렸거든요. 근데 겸재정선 때부터 4200년 이런 사람 때부터 뭐가 되냐면 시를 써도 우리나라 풍경을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도 인왕제색도처럼 우리나라 우리 동네 뒷산을 그리는 거야. 이걸 진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걸 사실 있는 그대로의 실사를 실경으로라는 개념보다 좀 더 참진짜 그 안에 우리의 우리 사상 우리 것이라는 철학적 가치가 담긴 우리의 풍경 이거 진짜다. 진짜 경치지. 그래서 진경이라. 그래서 진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경시, 진경산수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그림으로는 겸재정선이고 시로는 4200년인 거예요. 그래서 시의 대가. 그러니까 이제 사천이 먼저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직에 나가겠어 하면
그 겸제가 먼저 가겠어. 사천. 친구 사천이 먼저 갈 거 아니야. 공부를 더 잘했으니까. 글 쓰니까. 그래서 공부를 더 잘했으니까. 그래서 사천 이병현이 관직 진출하면 그때마다 이제 지방으로 발령받을 거야. 처음에 과거 시험 합격하면 지방부터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지방직. 서울에서 그렇죠. 바로 막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불러. 누구를 겸제를. 겸제를. 그림 잘 그리는 거 알잖아. 예. 불러. 그러니까 이제 그때 친구 따라가가지고 막 그 동네 그 동네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래갖고 강원도로 발령받으면 어디 가겠어? 금강산 가야죠. 금강산 그림 그리는 거고. 음. 그래서 36세 때 그린 금강산으로 해서 서울에서 이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제가. 사천 이병현이 강원도 발령받았거든. 그러면 겸제는 36살 때까지 관직에 못 나가고 있었던 거네요. 뭐 얼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겸제는 좀 늦게 관직에 나가요. 그 나가고 혹 이거는 이제 우리 저기 상군님하고 연관이 좀 있을 것 같다 상군님하고? 말씀드리면 네. 겸제정선이 관직에 나간 것 중에 현감으로 이렇게 좀 지방의 현에 있으면 현감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현감 중에 발령받은 데 중에 하나가 하양 현감이거든요. 아, 하양. 겸- 마이클 쇼리. 제 고향. 고향 하양. 고향이네. 예. 겸제정선이 거기 사또였어요. 아하.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구 근교에 경산시라는 데가 있는데 경산시 하양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아, 그 옛날에 하양현이었다고 거기가. 그 하양 현감으로 겸제정선이 왔던 거지. 아. 그러면 사실 그 근처에 뭐가 있어요? 은혜사, 맞아요. 유명한 팔공산. 은혜사 있죠. 네네네. 그렸을까 안 그렸을까? 그렇겠죠. 못 찾았어 근데. 왜요? 그림도 겨- 못 찾았다고요? 못 찾. 겸제 그림 그렸을 거라고 추정을 추정을 하는데 할 수 있지. 못 찾았다. 아, 사천이 왔다 갔으니까 그림이 있을 거다. 겸제가 왔다 갔으니까 겸제가 왔다 있을 갔으니까.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그 겸제 그림은 사실 외국에 있는 걸 우리가 많이 찾아왔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계속 전해진 게 아니라 다 팔려나가고 인기 일제 있어서. 시대 때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일제 시대 때 막다 일제 때. 반출되고 막 근대 그렇죠. 때 많이 반출돼 가지고 찾아온 거기 때문에 아마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 찾을 수도 있지 않나. 어느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뭐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양 현감 겸제 정선이 있었다. 아. 어디 가서 내가 하양 출신이다 그러면 우리 동네 유명한 사람으로 사또 중에 겸제 정선이라고 있었다. 예. 상무님이 얘기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제 그 사천 이병현 집에 이제 친척이 찾아왔는데 서재에 막 책이 꽉 차 있더라는 거야. 그것도 중국 최신 서적이. 조선 시대 때. 아니, 그때는 책을 대량으로 생산하지도 않았을 거니까. 그럼요. 책이 정말 비쌌을 거잖아요. 책이 엄청 비싸요.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중국의 귀한 서적들은 서울 집 한 채 값이라 그랬거든요. 집 한 채가. 책 한 권이. 그렇겠네요. 들여오는 데만 한참이고 사신이 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것도 거기서. 한참이고 뭐 찍어내는 저것도 없었으니까. 물류비가 장난 아니네요. 그래갖고 물어봐. 그 책이 몇 권 정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1,500권? 다 안 세어봤지만 1,500권 정도 있는 것 같아. 1,500채의 집이 있는 거네요. 네. 부럽다. 뭐 1억씩만 해도 한 1,500억? 빌라왕. 근데 1,500권을 이제 저장해 놓을 만한 크기의 집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이게 이 사천 이병현은 관직으로 보면 부사까지도 한 분이에요. 우리 그 아십니까? 남원 부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변학도. 네. 부사는 굉장히 높은 그렇죠, 그렇죠. 거죠. 시 중에서도 큰 시장, 큰 시, 그걸 부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사. 굉장히 큰 시.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굉장히 아마 그랬던 건 아닌가. 사는 그럼 것도 뭐 거의 좋았다. 뭐 서울시장급이지 않았을까요? 서울시까지는 안 가고 부사라고 하면 한 부산시장? 한양 유수가 이제 서울시장이 되는 거고 지금으로 치면 뭐 경기도지사? 특별광역시나 아니면 그 밑에 시 큰 정도 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엄청나게 높죠. 수원시장 정도 되겠다. 뭐 그 정도는. 수원. 그러니까 이제 1,500권 된다고 하니까 너무 놀란 거지. 그러니까. 이 비싼 책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이제 사천 이병인이 했던 말이 야 지금 중국 북경에 가면 겸제 그림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린다. 근데 우리 조선에서 겸제 그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야? 나야. 왠 줄 알아? 나 겸제랑 내가 제일 친해. 막 이런 베프거든. 나랑 베프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걸 보면 둘이 얼마나 친했는지도 알 수 있고. 겸제정선이 이제 사천 이병현이랑 둘이 관직을 받아서 이제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둘이 또 꼭 모여. 야 지금 한번 가면 그때 이제 어디 사또로 지방 발령 받으면 2년 3년 길게는 4년도 가는데 몇 년 동안 못 봐야 되잖아. 맞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하긴 자주 오려고 떨어져 있기 싫은 거야. 집까지 옮겨 왔는데
부부 아니에요, 부부. 뭐 그런 사이죠. 좀 부럽다 한편으로는. 부럽죠. 네, 그런 이제 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삶의 행복이 이런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된다니까. 삶의 행복이라는 게 제가 삶의 행복이 첫 번째 조건을 관계를 하고 인왕재색도를 한 이유죠. 이런 관계가 내 주변에 있느냐는 거야. 이 정도까지 진짜. 이런 관계가 그렇지. 서로가 잘 되게 끌어주고 아니 뭐 경제정상 별거 없을 때 4,200년이 얼마 끌어줬어. 그렇죠. 그 가는 사신들에게 그림 주면서 야 이거 중국에서 한번 보여줘봐. 내 친구 그림인데 이거 한번. 그래서 역수입돼요 명성이 경제정상은. 아, 팔렸다가 거기서 인기 있었던 게 이제 중국에서 요거- 난리가 나니까 사신들이 갖고 가갖고 이렇게 그림 여러 장을 쭉 펼쳐 놓는다고. 그럼 다 다른 사람 그림이란 말이야. 조선의 화가들 중에. 네. 그럼 그 중에서 진짜 북경 같은 데 가면 그 당시에 막 최고의 이 선비들과 고미술 감정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빡 찍는다고. 이거 최고다 이렇게. 그렇게 빡 찍은 게 경제정성 그림이거든. 그러니까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가 몰아치는 거지. 그렇게 역수입 들어오는 거예요. 명성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게 누구야? 그 스승 김창업하고 그 4,200을 끌어주는 거예요. 한류네 한류. 그러니까 한류네, 한류. 한류를 만들어주는 거지 친구가. 그 뭐 매니지먼트네, 매니지먼트. BTS 소속사 어디고 그러니까. 하이브. 아니 그런데 지금 사막고래님이 얘기하셨던 이 겸재정성과 4,200년 얘기가 저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이제 TV에서 보다가 친구가 있나? 주성치와 양조위 이야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양조위와 주성씨가 네. 아 맞아 친구야.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 어렸을 때부터 어. 친구고 그리고 이제 주성치는 원래 양조위보다 주성치가 영화에 대한 그 꿈이 더 있었는데 늦게 떴지. 네, 주성치가 이렇게 안 되는 걸 양조위가 계속 이끌어줘서 맞아. 둘이 어렸을 때 20살 때 맺은 약속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같이 찍자. 우리나라의 청룡영화제상 같이 그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시상식에 둘이 같이 서자. 그게 딱 30년 뒤에 둘이 같이 양조위가 시상자고 주성치가 감독상으로 딱 같이 서자. 그런 일이 있어. 네. 그걸 보니까 4,200과 비슷하네. 겸재정선도 딱 그런 것 비슷하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주변에도 그런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생기지? 먼저 나의 가치가 내 가치가 일단 있어야 되나? 나는 진심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런 친구가 생기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친구가 되기를 위한 노력을 한 게 있나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치. 내가 사천 같은 친구가 돼준 적이 있나? 힘든 친구를 누군가에게. 위해.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 그렇게 한 게 없어 내가. 근데 그 사모님 말씀하신 반대로 생각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나한테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잘 못하지. 네.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건데. 그렇지. 그렇게 해줘야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지. 여기 맹점이 있네요. 바라기만 하네요. 그렇죠. 우리는 뭐 다 바라는 사람이죠. 그러네요. 저는 근데 좀 해주는 사람이에요. 네? 바로 스킵 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지방으로 겸재가 갈 때 그럼 둘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네. 만나서 뭘 하냐면 겸재가 시를 잘 쓰잖아요. 그럼 정선한테 4,200. 시를 잘 쓰니까 겸재한테 얘기한다고. 네 그 동네 가면 그 동네 진짜 멋진 풍경 그려서 그림 보내.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시를 내가 네한테 써서 줄게. 그러니까 그림이 오고 시가 가고 이렇게. 그래서 시화 그림 한자. 환상간. 시와 그림이 서로 상자 교환한다. 그걸 서로 환상간 서로 시와 그림을 서로 교환하는 그 시와 환상간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와 환상간을 하는 그림도 남아 있어요. 그 하는 그림이 있다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필름과 이렇게 가지고 아, 이렇게 떠나기 전에 아마 만나서 이렇게 그 차한잔 겸재가 하면서. 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와 환상간이라는 것도 있을 정도니까 이 둘의 우정이라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우정이냐.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스승이었던 김창엽에게 사람들이 와 김창엽 보고 부럽다. 당신은 좌사천 우겸제가 있네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렇게 둘이나 뛰어난데 오른팔 왼팔이 하나는 정선이고 하나는 산천이다. 그럴 정도로 아주 이제 뛰어난 해가 되는 거죠. 스승으로서도 정말 행운이네요. 행운이죠. 그러니까 좋은 그런 행운을 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겸재가 이제 60세 되던 날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동생도 죽어요. 동생이 먼저.
동생이 형보다 먼저 죽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겸재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겠어? 친구밖에 없죠. 친구. 사촌. 그렇게 이제 겸재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벗이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 거의 50년 넘는 시간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은 그런 벗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이제 벌써 이만큼 왔는데 인왕제색도 한번 딱 이제 그로 들어가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네. 인왕제색도 보면 이제 위에 산이 위에가 잘렸죠. 네. 꼭대기가 안 보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특유한 그 좀 지혜로움이에요. 산이 더 높게 보이려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일부러 안 보여줘서. 일부러 꼭대기를 안 보여주는 거. 그래서 뭔가 인왕제색도 더 있을 그림에 것 같이. 꼭대기가 잘려 있죠. 네. 경주 안압지 가면 그 호수가 안 큰데 크게 느껴지거든요, 심리적으로. 안압지가 어디에서 봐도 호수 전체가 눈에 안 들어와요. 경주 안압지. 그래서 경주 안압지 놀러 가시면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서 봐도 한눈에 다 안 들어오고 무조건 어느 부분이든 다 가려져 있어요. 그게 이 기법이에요, 기법. 꼭 숨겨진 1mm를 찾고 싶게 만드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페이크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산 허리가 물 한 개로 쫙 가려져 있고 집만 한 채 딱 있죠. 그렇죠. 네네네. 요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운치 있어 보이지만 그 스토리에 이유가 있는데 요 집이 하나 있죠. 네. 이 집이 이제 4,200년의 집이라고 해요. 그 집 이름이 취로컨이에요. 취로컨. 취로컨. 네. 우리가 빛이 보석 중에 빛이 있죠. 네네. 그 빛이 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나무가 소나무 같은 게 쫙 있으면 그 네. 푸른 색깔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가 있는 집 해서 이제 취로컨이라고 하고 이 취로컨을 두고 나머지 이렇게 쫙 물 한 개로 가려버리고 그리고 비 온 다음 날에 그리 빽빽함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 집 한 채만 딸랑이 있지는 않았을 건데 인왕산자라. 그렇죠. 집들 많으겠죠. 그 이제 그게 이유가 있어요. 요게 위에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네네네네. 글자가 인왕제색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겸재. 이걸 읽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추측. 오케이. 그 인왕제색이라는 말이 있고 그 옆에 겸제라고 적혀 있고 네. 그 옆에 한자가 있죠. 마지막 줄에 그게 신미 윤월 하완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월자밖에 모르겠네요. 좀. 달월자도 안다고? 이게 날짜인가요? 날짜예요. 언제 그렸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미가 뭐냐면 신민년을 얘기해요. 신민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민년이 1751년, 그러니까 겸재 76세 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윤월이라고 적힌 게 이제 그 윤달. 윤 5월달. 5월이고 5월. 그리고 하완은 지금 말로 하순이에요. 하순. 하순이면 이제 21일에서 30일까지. 5월 말. 5월 말. 그렇죠. 그래서 1751년 신민년 5월 하순 이 뜻이에요. 그때 그렸다. 그때 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기록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승정원 일기 보면 이때 비가 왔나 안 왔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원래 조선왕조실록이나 거기는 날씨도 다 기록하니까. 기록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에 보면 신민년 윤 5월달 보면 19일부터 25일까지 비가 왔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이 그림은 최소한 25일 이후, 그러니까 25일부터 29일쯤 뭐 그 사이에 그린 그림이겠지. 그죠? 비 오고 난 다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5월 1751년 이해 윤 5월 말일에 이런 기록도 있어. 29일에 한성부 종 이품 4,200년이 돌아갔다. 친구가 그때 29일 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겠어? 추모하는 그림. 그래 4,200년이 아마 급사는 한 것 같지 않고 아프다가 돌아가셨네. 왜냐하면 이때 나이가 4,200년이 아마 81세가 되던 해였어요. 왜냐하면 겸재보다 나이가 한 4살, 3-4살 많았거든. 그러니까 겸재가 76세니까 4,000이 81세 때였는데 이때 조선시대 때 81세면 나이가 엄청 많은 거죠. 엄청 할아버지고. 그러니까 병으로 원래 누워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때 겸재가 그래도 항상 불안했을 거 아니야.
근데 비가 쫙 5월 달에 21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장마처럼. 일주일 내도록 비가 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비가 뚝 거친 날 누가 문을 툭툭 두드리는 거지. 그리고 뭐 하인이 나가봤겠지. 뭐 사천 댁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 경제집 하인도 뛰쳐가지고 그렇지. 어르신 저기 사천 어르신 댁에서 사람이 왔답니다. 하니까 경제가 그때 마음이 어땠겠어? 철렁했겠죠. 철렁했겠지.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좋은 일이지 않을 거라는 걸 이럴 때는 본능적으로 안다. 직감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라 그래라 이렇게 해서 오니까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야. 저 어르신께서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야. 경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갔느냐? 사랑채에서. 그러니까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예 뭐 했겠지. 그러니까 경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지필묵 가져와라. 해서 그림을 쫙 그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29일 사천이 돌아가고 나서 30일이나 뭐 이때 그린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뭐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25일까지 비가 왔으니까 26일쯤 그렸으면 29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픈 내 친구가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을 거다라는 추측도 있고. 야, 그렇죠. 비가 한창 오는데 비 개인 모습을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린 거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정성 권위자가 그 간송미술관에 그 최완수 선생님이신데, 최완수 선생님은 이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린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그림이 만약에 쾌유를 위해서 그리고 보냈더라면 아마 이 그림은 사천 집안에서 이제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이 그림은 이제 그 당시 그 심환지라고 당시 노론 벽파의 수장 심환지 집안에서 지금 이제 정당 대표네요. 여당 대표, 여당 당 대표 심환지. 왜냐면 심환지가 경제 그림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심환지 집안에서는 나중에 심환지가 죽고 나서도 제사 지낼 때 우리 위패 모셔놓고 막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병풍처럼. 인왕제색도 걸어놓고 제사 지냈다 그랬어요. 진짜 좋아했나 보네요.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경제정성 그림에는 원래 시와 그림은 같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그림 보면 옆에 재화시라고 그림에 대한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누가 지었어? 경제 그림에. 사천이 지어.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있다고. 그런데 인왕제색 때는 시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글자만 있죠. 왜 시가 없겠어? 사천이 떠났기 시를 때문에 쓸 수 없는 상태이기 쓸 수 때문에. 없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 시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쓰고 싶지 않아. 내 그림에. 이건 사천을 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시가 없고 나중에 이제 심한지가 나중에 그림 뒷면에다가 시를 적어놔요. 자기가 재화시를. 그것도 시가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요거는 4200년 사후가 됐을 때 그린 그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인왕제색도가 그렇게 뭔가 무겁고 슬퍼요. 느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훨씬 이 검은색이라든가 이런 이제 색감 그렇죠. 자체가 뭔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고 난 인왕산이라는 느낌이, 그 바위는 검고 굳세게, 그리고 그 물에 촉촉히 젖은 나뭇잎들이 이렇게 보면 저 소나무 그림 보이시죠? 네. 그 덜 마른 데다가 쫙 한 번 더 덧칠해가지고 이 소나무에 비에 젖은 그 소나무 치로컨, 그리고 이 소나무들을 치로컨 주위로 둘러버리고 주위 민가는 물안개로 가려버렸잖아. 네. 그 4200년의 집만 남겨놓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81세 죽은 친구를 위해 76세 그 우리나라 그림의 대가가 필법으로 그려낸 한 폭의 국보의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인왕제색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내 삶의 어떤 친구, 내 삶의 평생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렇게 공부 안 한다고 때려서 눈물 막 흘리고 이랬잖아요. 네. 영조는 경제정선을 품계를 계속 높여서 2품까지 올려요. 2품이면 지금으로 치면 장관 이상급이거든요. 조선시대 때 2품을 받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한테도 관직을 줘요, 국가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게 양반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재정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겸재정선 아버지가 다 받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공부하라고 때린 게 오히려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니까 경제정선의 인생을 보면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내 가치와 내 인생에 어떤 올인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걸 가는 길,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잘 안 되는 게 답답해가지고 막 도전하다 실패하는데, 그 경제정선 아버지도 그랬을 거라고. 어린 경제도 그랬을 거고. 나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과거 시험 떨어지면 우리 집 망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결국은 끝내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종이뿐가 올라가. 이 집안은 겸재가 다 살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우정을 통해서 이 집안은 경제정선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이 관계로 행복을 찾은. 자, 이게 바로 인왕제색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을 한번 또 살펴보시고 재밌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 어떻게 이런 친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킬드건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세요? 이런 인왕제색 요번에 친구 이런 거까지 느끼는 거. 이게 그런 이야기를 모르고 봤을 때 그림이랑 그 이야기를 알고 지금 사막고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 그림을 봤었을 때 좀 눈물이 좀 빙 돌아. 눈물까지? 갬성. 왜냐하면 예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막고래님이 이 인왕제색도를 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든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거기 이제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역시 역시 명작은 시간이 지나도 명작이다. 그리고 친구도 시간이 지나도 진짜 명작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드네요. 상권이군요. 저도 뭐 이 스토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림을 보는 눈이 좀 바뀌게 된 것 같고 그런 이제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관계가 뭐 이게 말씀하셨던 그런 뭐 붕이지만 이게 뭐 진짜 나이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붕이라는 거는 나이 차이가 나와 함께 뜻을 함께 하는 거니까 그게 누가 될지는 진짜 모르는 거 같네요. 형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내 부모, 아니면은 진짜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 위에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만족감이 확실하게 있을 것 같긴 해요. 번님은요? 제가 그림 볼 줄 잘 몰라서 요새 뭐 미술관 같은데 뭐 가면 추상화라고 하는 네네. 그런 데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 이제 뭐 명확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덜 돼 있는데 인왕제색도는 막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일단 저도 뭐 앞에 말씀하신 두 분처럼 그 스토리를 듣고 그림을 봤을 때 이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검은색 이런 부분들이 참 슬프고 묵직하게 다가온다거나 그림을 볼 때 느낌적 변화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뭐 붕이 언제 생길란가 싶기도 하고 내가 붕이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고 뭐 붕의 신이 돼요. 인. 뭐 그랬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이런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관념 속의 친구라기보다 이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서로의 의지처가 돼줄 수 있고 내 삶을 서로 이끌어줄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이렇게 함께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이. 맞아요. 동반자 같은 느낌. 내 마음의 어떤 공감 속에 사천이 이사 왔을 때가 23살인데 그때 겸재정선에게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맞아요. 뭐 날 도와주던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런 겸재에게 친구야 난 네가 너무 좋아하고 사천이 온 거잖아요. 혹시 일부러 사천이 집을 옮긴 게 아닐까요? 그건 알 수 없죠. 왜냐면 이제 겸재가 그런 일을 겪고 외롭고 힘들어할까봐 옮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것도 뭐 늘 곁에 있어줘.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나 항상 네 곁에 있을게 라는 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힘든 일이 어떻게 또 생길지 모르나 비록 네가 가문이 한미하다 해도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아무도 벼슬 못하고 이제 이미 겸재도 벼슬 할 뭐 길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나는 네 옆에 있을게. 진짜 힘든 거 같네. 이렇게 그냥 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든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 편. 네. 진짜 딱 내 편. 쉽지 않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식과 부모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먼저 한번 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해 보면 좋겠고 그게 돼야 또 나도 근데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식이잖아.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식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런 자식이 되겠다는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귀찮고 막 잔소리 하는 거 같고 뭐라 그렇잖아요. 이름만 불러도 짜증내고. 그리고 사실 뭐 연인이 생겨도 똑같아요. 연인에게 네. 이성적 호르몬의 그 감정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감정인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네 옆에 평생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친구도 괜찮아. 네가 있는 친구라서 네가 뭐가 있어서 사귀는 게 아니야, 친구야. 난 그냥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옆에 평생 함께 할 거야. 그게 사청과 저는 겸재의 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 삶은 행복이라는 어떤 하나의 조건의 퍼즐이 맞춰진다. 맞아요. 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삶이 뭔가 헛헛하다면 내가 지금 이런 게 없나를 한번 고민해 본다는 거죠. 예, 그게 인왕제색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오늘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고 인왕제색도와 우리 우물박개구리 한번 더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컴백 방송 너무 좋은 주제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알찼나? 좀 알찼나? 보시는 분이, 들으시는 분이 판단하시겠죠. 일단 보고 듣는 분이 많이 없으면 우리라도 알잖아. 우리끼리라도 좀 알지. 우리 관계라도 좀 그렇게 될 수 없나? 나의 사청과 겸재가 돼줄 수 없는 건가? 서로가 노력해야죠. 서로 노력해야죠. 곧떠나겠구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본편 1편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편에는 행복에 대한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네. 나를 찾는 자기 성찰. 자아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고사관수도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 오늘은 다 같이 인사드리고 끝내기 전에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올라가잖아요. 그렇네요. 맞다. 맞아요. 그거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번.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신지 몰랐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들었으면 찐팬이죠. 그러니까 찐팬만 보셔라. 찐팬이. 유튜브 보성TV 보성TV TV 보성 자막 처리해 녹차 주세요. 밭할 때 보성. 이건 자막 처리해 주세요. 발음 이상해요. 자막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막으로 아마 나가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의 음성인 부분과 유튜브가 동시에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웃고 떠들면서 녹음을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상고가 정말 얼굴빨 때문에 들어왔는지 확인하실 분들은 2화 때부터 못 뵙게 됐습니다. 비주얼 멤버 상고 같은 경우에 일부러 센터에 앉혔는데. 그렇죠, 비주얼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성 TV에 아마 제목도 똑같이 우물박 개구리로 올라갈 거죠, 그죠? 네네. 우물박 개구리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유튜브도 같이 이렇게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